정말 남들이 못하는 거를 트럼프니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감옥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수사팀의 특검과 검사장이 알고 보니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때문에 오히려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이번 미국 대선은 사실상 바이든,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선거를 보는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빨리 트럼프가 후보 자격을 확정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트럼프를 보면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랑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외교안보 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절박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달라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이미 시작했다. 이 3가지가 가장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를 보시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와 지금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대중연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상당수 미국 유권자들은 토크쇼 같이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대중연설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상당히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연설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종적인 비하도 들어가고요. 사람에 대해서 막 별명을 부르고요. 그리고 몸 개그 같은 것도 연설 중에 막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거든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선거에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연설을 한 달만 더 먼저 시작했다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승부가 갈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 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중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비난 여론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대중연설을 쉽게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판에 벼락치기 같이 연설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대중연설을 원 없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트럼프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감옥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설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느꼈던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트럼프가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피자를 왕창 사갖고 가서 소방관들에게 막 전달을 하고 이런 식의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이 보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트럼프가 굉장히 우리와 가까워졌다, 많이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두 번째, 집권하면 달라질 미래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직 시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후보가 된 상황에서 바이든의 실정을 후벼 파듯이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바꿔놓을 거야. 미래 어젠다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거죠. 그게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설할 때마다 복수와 분노라는 키워드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망쳐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들을 해고하고 일부는 감옥에 보내고 복수할 것이다. 그거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신의 지지층에 먹히고 있다는 거죠. For those who have been wronged and betrayed, I am your retribution. I am your retribution. 트럼프 1기에는 약간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류 시스템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불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자신이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뭘 하고 있느냐, 후보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어젠다를 먼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의 논리를 개발을 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 공약을 먼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미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를 아예 해상 봉쇄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겠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급진적인 얘기지만 또 반대로 트럼프 팬층이 봤을 때는 정말 남들이 못하는 거를 트럼프니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트럼프 주변에 인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닷없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쓸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기 트럼프를 노리고 있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의 연설이 벌어지는 행사장에 보면 벌써 눈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어요. The next president of these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그 사람들한테 자리 하나씩을 다 떼줄 수 있거든요. 벌써 구름처럼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냉정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때문에 오히려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막상 기소가 되고 나니까 뜻밖에도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번 수사들이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이 생겨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요. 기소된 사건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월 6일 날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통해서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는 사건. 두 번째는 대선 직후에 조지아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사건. 그리고 국가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해서 소지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사건.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처음 있는 일인데 4가지 사건 가운데 미국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게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라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2016년도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의 일을 가지고 기소를 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공화당 지지자 내부에서 확산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사건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이렇게 기소했다라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의회 폭동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량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게 되면 헬기 같은 거를 띄워서 막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이런 전 과정이 라이브 중계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도 미국 유권자들도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트럼프의 존재를 다시 끄집어내게 됐던 거죠. 그 국민들도 자꾸 기소되는 걸 보면서 약간 네. 동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를 조금 안타깝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었던 건가요? 동정론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먼저 기소를 해버리니까 이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동정론이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이걸 기소를 했는데 엘빈 브래그 검사장이 민주당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게 뭔가 있다. 이거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트럼프를 수사하던 수사팀 내부에서 불륜설이 나왔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트럼프에게는 호재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느닷없이 튀어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검과 검사장이 알고 보니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사실 수사팀에서 남녀관계 문제로 벌어지는 일은 수사의 본질과는 엄밀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머그샷 찍은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조지아주는 아주 초박빙 경합주였습니다. 대선을 치렀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가 10,000표 넘는 표 차이로 그냥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표 찾아와라. 내 표 11,780표를 찾아와라 라고 국무장관에게 직접 압박을 넣었어요. 사실 그 굉장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화로 녹음이 됐습니다. So, look,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which is one more than we have, because we won the state. 그게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선거를 직접적으로 뒤집으려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결국은 기소까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까지 찍는 수모를 겪게 됐던 거였거든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임명했던 여성 검사장 파니 윌리스라는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건데요.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자신의 검찰청에서는 동료들끼리 연인관계로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해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트위터에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That will not be something that is allowed on my watch. Supervisors will not be supervisors long in my administration. And I certainly will not be choosing people to date that work under me. If you chose to have inappropriate contact with employees, it's distracting and it's certainly inappropriate. 그러니까 이게 미국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일게 되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측은 수사팀의 신뢰도가 이제 전혀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기소됐던 사건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nd how bad is that, paying a guy almost $1 million who had zero experience, but it's their boyfriend, and then they traveled all over the world. Norwegian Cruise Lines, oh, isn't that nice? I'd like to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어떻게 보면 수사팀 자체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대선이 오는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운이 따라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데 그러다가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라는 답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가 답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와 제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거든요. 내가 투표하는 게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 선거를 해요. 그래서 그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그 주에 더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트럼프가 얼마가 높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심하게 봐야 될 거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개 주 정도를 경합주라고 꼽는데요. 이 주는 매번 트럼프, 바이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뽑는 주예요. 이 주를 장악하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6개 주는 서부에서는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남부 선벨트에서는 조지아, 그리고 북쪽 러스트벨트에서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6개 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소 국면에서는 어떤 희생양의 프레임이 짜졌지만 미국 이번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가 실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는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어요. 실제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법 리스크도 트럼프가 무시 못할 그런 위험 요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바이든은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이 된 건데 왜 지금은 바이든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지.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주유소에 가면 미국에서는 주유소가 거의 대부분 셀프 주유소예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에서 주유기를 꽂고 얼마가 돼 있나라고 주유기를 보면 갈 때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캠페인에서는 좀 영리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스티커를 막 붙여놔요. I did that. 뭐 이런 스티커를 막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름값을 올려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시켜놓습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장을 보러 가면 계란을 샀던 가격이 있잖아요. 또 가면 또 올라 있습니다. 가면 또 올라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물건을 집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물가 관리를 못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든이 그동안 인기가 굉장히 없었던 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기름값도 어느 정도 잡았고요. 지금 주가는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률도 좋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였는데 지난 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3.3%였습니다. 성적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onald Trump knows the economy we build is strong and getting stronger. He knows that while it's good for America, it's bad for him politically. 이렇게 경제 성적이 좋은데 사람들은 왜 바이든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바이든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리나 어떤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주지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라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공이 아니라 지역 정부의 공으로 유권자들이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거대한 사업이 많아서 지금 삽을 못 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이든이 벌여놓은 일들은 다음 대통령이 공을 가져가는, 과실을 따먹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나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81세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대통령의 재선에 취임하면 82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거기에 4년을 더하면 얼마죠? 86세가 됩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나이가 많은 대통령을 찍었다가 혹시나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나이가 있으신 편 아닌가요? 그렇죠. 니키 헤일리가 주장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번 선거를 노인들의 선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나이가 77세예요. 4살 차이가 나거든요. 트럼프는 바이든이 정신 상태가 혼미하다라는 걸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헤일리가 트럼프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And do we really want to go into an election with two fellas that are going to be president in their 80s? We can't have someone else that we question whether they're mentally fit to do that.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론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에서 젊은 후보자가 됐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번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잖아요. 약간 나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민주당의 이번 대선 전략이 뭐냐면요.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경쟁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겪었던 혼란과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처음에는 신선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종적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세 과정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발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또 유권자층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투표장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유세장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여야겠다 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민주당이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임신 중절권이거든요.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슈가 임신 중절권과 관련한 일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운이 좋게도 대법관을 3명이나 바꿨습니다. 전부 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바꾸면서 2022년에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으면서 여성이 임신 중절권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신 중절권과 관련한 선거운동에서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카톨릭 신자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선거 전략의 전면에 내세우고 트럼프가 들어오면 여성들의 인권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이런 선거운동을 펼치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수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